안녕하세요. 네, 태교라고 하는 것은 태중교육, 태내에서 교육을 한다의 약자를 태교라고 해요. 그래서 그 태교라는 말은 우리 그 동양 3국에서, 그러니까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서 똑같은 한자로 태교라고 쓰는데, 태교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고, 태내에 있는 자신의 아기에게 어떤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느냐. 좀 약간 어렵게 말하면 어떤 정보를 엄마하고 아기가 공유하게 하느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엄마가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가지고 너는 나쁜 애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엄마는 자궁 안에 있는 아기를 위하여 이러이러한 아기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만 가지면 그게 곧 사실은 태교지요. 그래서 이 태교라고 하는 것은 그 아기의 백지장 같은 심성에다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것을 엄마가 그려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러한 태교가 이제 밑바탕이 돼서 그 아기는 평생 특히 그 인성교육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뇌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왔어요. 그런데 70년대 말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 사람들이 사람의 뇌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를 보니까 이게 우스갯소리로 엄마 아빠를 잘 만나는 것이 아기 뇌를 우세하게 해준다. 즉 엄마의 뇌가 우수하거나 아빠의 뇌가 우수하면 그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아기가 머리가 우수해진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됐는데, 같은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 사람들이 보니까 그 결론이 약간 이상하지, 그죠? 머리 좋은 부모에게서만 머리 좋은 아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가 나쁜 부부 사이에서도 머리 좋은 아이들이 충분히 그동안 많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연구의 결론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연구한 자료를 좀 주시오. 우리가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다시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연구의 범위를 그 IQ를 조사한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 어머니 자궁 안에 있을 때 환경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연구를 했어요. 즉 임신 환경을 조사한 거죠. 그 연구 결과는 그 하버드 대학 사람들하고 판이하게 다르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엄마의 아빠의 이 우수한 뇌도 물론 영향을 주지만 훨씬 더 인간의 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로 임신 중 자궁 내 환경이다의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임신 중 자궁 내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세 가지예요. 임신 중에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것, 임신 중에는 충분한 산소를 섭취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신 중에는 어떤 산모라도 스트레스 없는 환경에 있을 것.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전통 태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맥락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태교의 3대 가르침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어머니가 자궁 안에서 결정해 준다. 이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태교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선생님 어떤 태교를 해야 좋은 태교이고 효과적인 태교이고, 또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어떤 태교를 해야 아기가 머리가 좋아지나요? 이렇게 묻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태교는 어떤 공부라도 그렇습니다.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산모들은 대부분 이 태교를 강론적인 방법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음악 태교가 좋다, 또는 미술 태교가 좋다. 요새는 바둑 태교도 있고 수학 태교도 있고
별별 태교가 다 있는데 이런 방법론에 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CD가 없어도 음악 태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림책이 없어도 자신은 머릿속 상상만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태교를 총론적으로 이해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태교를 총론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 머릿속에 산모가 내가 원하는 아기의 이미지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이미지대로 본인이 10개월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뭐 장동건이처럼 멋진 근사한 아들을 낳고 싶다. 그러면 그 멋있는 얼굴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미술가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미술가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미술관도 많이 다니고 미술책도 보고 자기가 미술에 대해서 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감도 손에 묻히고 붓도 만져보고 자기가 온전히 미술가가 돼서 10개월을 지내라. 이런 것이 그 태교의 총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본인이 원하는 아기의 이미지대로 10개월을 살아라. 이것이 태교의 방법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하면 총론과 강론이 있는데 강론적인 태교, 음악 태교, 미술 태교, 무슨 이런 수학 태교 이런 것에 신경 쓰시지 말고 태교는 총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아기의 이미지대로 10개월을 산다. 이런 개념으로 태교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많은 그 임신부들이 뇌퇴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뇌퇴교라는 말이 그 포함된 의미는 머리 좋은 아기를 만들겠다라는 게 그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뇌퇴교를 아기를 머리가 좋은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아기의 인성을 제대로 균형적으로 발달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접근하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래서 뇌퇴교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태교를 총론적으로 접근할 때 명상태교가 상당히 중요해요. 명상태교는 아무런 도구 없이 본인의 마음으로만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우리 애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는 정보를 산모가 가지고 그 산모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자궁 안에 있는 태아하고 공유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뇌퇴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모두 다 그 아기의 뇌 발달에만 치우쳐져 있어요. 그런데 우뇌가 좋아지는 태교 뭐 이런 것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한쪽만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뇌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어요. 그래서 우뇌가 아기의 인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담당한다면 좌뇌는 아기의 판단력, 수리 능력 이런 것을 많이 도움을 주게 되죠. 그래서 좌뇌와 우뇌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것을 명상태교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림책이 있는 동화 그리고 간단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태담태교라는 게 있습니다. 태담태교는 말 자체는 방법론이지만 아기하고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엄마도 좋고 아빠도 퇴근한 후에 와서 아기와 대화를 부단히 나누는 그런 명상태교와 뇌태교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좌뇌, 우뇌에 도움을 주는 그런 태교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많은 임신부들이 동화태교 또는 독서태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방법이 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동화책을 보면 우선 그림이 있죠. 아름다운 그림이 있고 포근한 내용의 그림이 있고 또 아주 간단한 몇 줄로서 그 동화의 내용을 표현하는 게 있어요. 엄마는 또는 아빠도 이것을 임신 중에 아기에게 천천히 읽어주면서 아기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엄마의 머리에는 그 동화 속에 있는 내용이 명상이 되죠.
그러면 그 명상 속에서 동화를 한 동화뿐만이 아니라 그 동화에 이야기를 붙여서 아기와의 좀 더 대화를 깊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동화태교 또는 태담태교라고 해요. 태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기와 대화를 나눈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아무런 책도 없이 어떤 상상력만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 동화가 있는 그런 동화책이나 또는 독서라고 해서 너무 내용이 많은 것보다는 몇 줄로 표현되고 아주 간결한 내용에, 그리고 산모가 또는 그 아빠가 그 책을 읽으면서 무한한 상상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책이면 책일수록 보다 더 이 태담태교에 도움이 많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런 그 태담태교, 동화태교에 등장되는 책들이 우리가 그 태교를 총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동화태교에 있어서 이 웅진 싱크백의 오브레인 0단계 여기 그림책을 보면은 엄마 아빠가 같이 보면서 아기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태담태교를 정말 온전하게 부드럽게 해줄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과 그리고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 엄마 아빠의 상상력이 보다 더 많이 발휘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 어제 읽어주고 오늘 읽어줄 때 또 다른 내용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임신 초기 단계에서 아주 좋은 책으로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태교에 있어서 중요한 그 말씀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태교는 임산부들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뇌태교 자체가 그 아기의 뇌를 좋게 하겠다, 머리를 좋게 만들겠다라는 욕심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태교의 본질을 흐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의 뇌를 인성이 풍부한 아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기의 신체로서는 건강한 아기, 이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태교를 접근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개입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 몸에도 모든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아기에게 가는 혈액 양조차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태교를 한답시고 시작을 했다가 오히려 악영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태교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이 원하는 아기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기와 온전하게 나의 정보를 공유하겠다, 그리고 스트레스 없이 공유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